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연준의 피벗 기대에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가 SVB 파산과 관련해 은행권 규제 강화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에 은행주는 일제히 하락을 하였는데요. 백악관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은행 감독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이후 약간 이제 하향세를 보이던 증시는 후반부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상승으로 이어졌고, 나스닥은 불안했던 구간을 탈출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네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안정세를 찾아가려고 하고 있으면서 빅스 지수도 은행권 안정세로 공포 구간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지만 또 다른 관심사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요. 인플레이션. 끊임없이 시장에 발목을 잡은 만큼 이번 증시 상승세에 브레이크를 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증시의 상승세로 인해 마이클 베리는요, 주식 매도를 권유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밝히면서 저가 매수자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맞고 틀리고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이 하락을 할 때 패닉 상태에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증시는 항상 상승이었고, 앞으로 몇 년을 보신다면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EV 섹터주도 같이 살펴보시죠. 리비아는 플러스 1.12%, 테슬라는 플러스 0.72%, 루시드는 마이너스 1.04%로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리비아는 최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전동 트렁크를 휴대폰에서 조작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전 좌석 통풍 시트를 컨트롤할 수 있게 편의사항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리비안도 소비자 만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분기 딜리버리에 대한 월스트리트 기대치를 상회를 하면서 주가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있고요. 아마존의 든든한 뒷배로 재정비를 통한 순항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존의 밴과 독점 공급 계약 종료를 논의하고 있으면서 딜리버리 밴으로 인한 다른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매출도 증가를 시키겠다라는 리비안의 강력한 의지가 약세장에서의 탈출 시도를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는 31일에 발표가 될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세제 혜택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금 혜택을 받아왔던 차량들이 대거 제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테슬라, 포드, GM, 폭스바겐 등 보조금 수혜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 밝힌 바가 있는데, 이번 지침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에게만 세금 혜택을 부여를 했고요. 이번에는 배터리 부품 요건까지 추가가 되면서 전체 부품 가치 중에서 50%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750달러, 한화로 약 487만 원의 세 공제를 부여하면서 대폭 삭감을 하였습니다. 결국엔 2030년까지 중국의 의존도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인데요. 루시드 측에는 어차피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지만 다른 EV 제조업체의 세금 혜택 이탈로 그동안 예약 판매 건수 감소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루시드는 애프터장에서 플러스 0.39%가 상승을 하면서 7.65불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나스닥의 상승, 그리고 EV 섹터주의 상승에도 어제장은 정말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오더플로에서는 전체적으로 매도가 약간 많았지만 그리 큰 매도세는 아니었고요. 1분봉은 장 후반부의 나스닥의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양전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기관 점유율은 73.04%로 지난번과 다른 것이 없겠고, 697개의 롱 포지션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네요. 앞선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사우디에서도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이 포착이 되면서 아이쉐어 셀프 드라이빙 EV 그리고 테크 ETF에서 상당 부분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자율주행 관련 분야에서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었던 루시드였지만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자율주행 3단계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IDRV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테슬라 비중이 제일 높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르노가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 폭스바겐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루시드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아서 목록에는 없지만 앞으로 비중을 점차 늘려서 셀프 드라이빙과 테크 분야에서도 각광받는 루시드로 거듭 발전하기를 바라봅니다. 애플 매거진에서 루시드 에어 애플 카플레이를 다루었는데요. 자사 모델에 카플레이 기능을 탑재를 하면서 셀프 브랜드 자동차 영역으로서 모험을 준비함에 따라 애플의 잠재적인 인수에 대한 추측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언급을 하였는데요. 그냥 애플 카플레이 업데이트를 한 것뿐입니다. 수많은 제조사와 차량들이 애플 카플레이 연동이 되는데요. 그 모든 제조사들이 인수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유난히 루시드와 애플 너무 연관 짓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루머는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누가 더 럭셔리 EV를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테슬라, 루시드 두 차량을 전부 경험한 바로는 럭셔리하면 루시드가 당연히 승자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퀄리티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사진 몇 장이 올라왔습니다. 코엑스에서 루시드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러한 단차 차량은 어디서 구한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이고 이 정도로 심각한데 루시드 측에서 검수를 통과했다? 정말 의문이 가득 차네요. 테슬라 단차야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테지만 사진에서 마감재 분량만 이렇게 보여주면서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와 루시드, 럭셔리의 승자는 루시드라 단정을 짓겠습니다. 리비안과 루시드, 더 나은 픽이 어떤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주가 측면을 떠나서 차량만 보자면 현재까지 루시드 측에서 그래비티 SUV를 출시를 하지 않아서 리비안의 R1S와 경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비티 출시가 되면 세계적인 SUV 경쟁 대열에 합류를 해야 하는데요. 리비안의 가격은 최고 트림이 84,500불이고요. 요즘 국내에서 핫한 EV9 정확한 가격은 책정이 안 되었지만 시작가가 이제 7,8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니 6만 달러부터 시작을 한다고 치고 최고 옵션을 넣으면 대략적으로 7만 불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EV90이 출격을 하는데요. 가격은 미정이지만 GV90을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EV90은 9천만 원 후반부터 1억 중반대로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비티도 가격은 미정이지만 언론에서 이제 9만 불로 책정이 될 것 같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도 최고 트림은 10만 불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도 느끼듯이 럭셔리와 비럭셔리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럭셔리 브랜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뜁니다. 7에서 8만 불 차량과 9에서 10만 불 차량. 앞으로 소비자들은 어떤 차량을 픽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래비티 SUV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치를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근에 데릭 젠킨스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래비티에 관한 내용 중에서 루시드 에어 페이스와 비슷하겠지만 더 거친 버전을 적용할 것이라 말을 하였고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될 것을 시사를 하면서 편안함의 극대화를 이룰 것이고 약간의 이제 오프로드 기능이 제공하는 동시에 차량 속도를 낮춰서 항력을 줄일 것이라 말을 하네요. 그래서 루시드 에어 세단은 멀리 가면서 스피드함을 강조하는 반면에 그래비티는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을 차량에서 보낼 수 있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배터리는요, 루시드 에어와 동일한 것을 쓸 것이면서 추가적인 생산 라인에 대한 부담감을 현저히 줄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파나소닉 배터리 체결과 함께 앞으로 배터리 부족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를 해결을 한 것도 알 수가 있었고요. 2024년에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출시 지연에 대한 리스크를 지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로써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럭셔리를 추구하는 편안한 SUV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와 기업, 성장성에 걱정이 많으시죠? 잡컷, 인센티브, 그리고 수요 리스크. 이 모든 것이 현재 상황에 직면한 큰 문제인데요. 거시적 어려움 이외에도 작년에 공급 및 물류 관리의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초기에 관찰된 모멘텀이 침식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스타트업 기업 그리고 성장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장 모멘텀인데요. 현재는 꺾인 것은 맞으나 다들 아시다시피 루시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리비아는 이미 한 달 전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고요. 다른 EV 기업들은 현금이 없어서 파산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루시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든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기업이 성장하면서 순탄하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내가 믿고 있는 기업이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 기업이 과연 나쁘고 안 좋은 주식 기업일까요? 어느 한순간 막혀있던 물줄기가 순식간에 터져서 초대형 사고를 터뜨릴 수도 있는 것이 주식이고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겠고요. 지루하고 힘들어도 장기 투자 마음 먹으셨으면 그것만 믿고 가시면 됩니다. 한편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요. 루시드 감원 조치를 통해 연 1억 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감원 조치로 인한 비용 절감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지만 다른 추가적인 조치와 결합할 시 유의미할 것이라 말을 하면서 다른 EV 스타트업들도 루시드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믿고 싫어하는 아담 조나스조차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나쁘다 생각하시면 더 암울해집니다. 4월 달부터는 좋아질 거야, 잘 이겨낼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셔서 심리적으로도 회복하는 새로운 4월 달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